수요일 시장도 역시나 또 반도체였습니다. 와, 반도체 AI 끝나지 않아요.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다음 눌림 타점에서 또 반도체 AI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전에 하락을 하는 걸 보고 어디쯤 이제 노려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못 참고 오전 또는 오후에 넘어갈 때 다 반등 나왔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시작함과 동시에 또 반도체 섹터 내에서 또 다른 차별화 장세, 키 맞추기 형태로 항상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못 올랐던 종목들 또는 개별 호재 붙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게 오늘 대표적으로 SFA 반도체랑 고영, 코세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거래대금 상위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1위가 삼성전자, 역시 삼성전자 웬만하면은 1위긴 하죠. 오늘 거래대금이 9천억인데 놀라운 게 2위가 SFA 반도체야. 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인데 거래대금이 무려 7천억이 터졌습니다.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이 당시 이때 거래대금이 두 번 이렇게 들어왔었죠. 근데 두 번 이렇게 들어왔는데 쌍봉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단기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21선 회복, 그리고 반도체 섹터 순환매 들어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들은 오늘 거래대금을 또 보고 아마 내일도 단타 좋아하시는 형님들, 거래대금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또 이런 눌림들 좀 기다릴 것 같은데, 오늘의 특징은 이렇게 SFA 반도체, 삼성전자 빼면은 1등의 거래대금이 특징적이었다. 고영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이때 한번 미리 올랐다가 조정 후에 21선 밑으로 하락을 했으나 다시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강한 또 흐름에 21선 위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 자,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많은 또 우리 형님들, 전고점 얼마 안 남았다, 한번 돌파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돌격이 나오기 때문에, 또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또 만들어주는 경향도 있죠. 이런 식의 흐름이 또 SFA에 이어서 고영까지, 오히려 고영이 더 먼저 튀었던 것 같은데 고영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2만원. 그런데 아쉽게도 고영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많이 길어요. 장대 양봉의 몸통보다 윗꼬리가 다소 긴 부분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이다. 왜? 이 윗꼬리가 차익 매물을 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량들을 받아내는 대기 매수세가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이후의 추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늘로만 봤을 때는 힘은 다소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셌던 거는 에코프로 버티인데 최근에 21선 이탈 이후에 강하게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오늘 반등이 나왔으나 바로 위에 저 5일선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흐름들, 전형적으로 차트를 거꾸로 본다면은 5일선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역시 우하향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다른 종목들도 본다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오늘은 그래도 장중에 좀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나름대로 저가 부근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조만간 이제 또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점 매수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미국장 끝날 때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죠. 25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딱 들어가서 우리 인베스팅이나 어디 들어가서 테슬라의 시간 외 가격 변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상치랑 부합하게 나오면서 별다른 코멘트가 없다면은 큰 변동이 없을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 서프라이즈 또는 예상보다 쇼크가 나온다면은 위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코스닥에서 거래 비중이 높은 2차 전지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코스닥도 오늘 오전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그런 식의 흔들림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 흐름을 본다면 역시 거래대금 상위를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특징적으로 많이 보이는 건 역시 반도체다. 왜? SFA 반도체 고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주 반도체, 코세스 이런 종목들이 좀 보이죠. 엄청난 대형주를 제외하고, 그리고 엔캠 같은 종목도 있긴 한데 이 종목은 어제 반등에 이어서 오늘 좀 갭 띄우고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거래대금으로 본다면은 역시 반도체가 역시 상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 반갑게도 좀 새로운 테마, 완전히 새로운 테마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너무 반도체 AI만 가는 거 아니냐, 얘네들 만약에 조정 나오면은 수단매 들어올 만한 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왜냐면은 양호한 테마주 장세는 또 이렇게 테마가 여러 개 형성되고 A가 올라갈 때 B나 C는 좀 쉬다가 또 B가 올라갈 때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시소타기 흐름이 나와주는 게 정년적인 또 테마주 장세, 이렇게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인데 그런 게 좀 너무 없긴 했어요.
최근에 올라왔던 거는 이거죠. 자택근무 관련해서 더존비지온, 알소프트, 포시에스 같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얘네들이 아쉽게도 다 단일가에 걸리면서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더존비지온이 AI 관련 뉴스를 붙였거든요. 관련 뉴스가 뭘 붙였냐? 더존비지온 AI 전환 선도 기업, 새해를 맞아 AI 기업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공개하고 신규 AI 서비스도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역시 국내 증시는 AI가 묻어야 움직입니다. 이것도 왜 단일가인데 잘 움직이네 라고 했더니 역시 장중에 AI 관련 뉴스가 나와주면서 움직여줬고, 이 친구가 움직이니까 또 같이 정책으로 올라왔었던 알서프트나 포시에스도 찔끔 움직여주는 이 종목들은 내일까지 단일가가 지속이 되니까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아마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풀릴 때도 많은 투자들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초에 가장 좀 강하게 상한가를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미스터블루예요. 요거는 어제 우리 이슈를 설명드렸죠. 정부 지원 정책 뉴스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계속 오늘까지도 추가 보도가 이어지면서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로 봤을 때 어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나왔잖아요. 윗꼬리가 길게 나왔는데 전고점 부근을 한번 돌파했다가 밀렸습니다. 윗꼬리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오늘 갭상승이 2%대 상승하는 거 보고 이때 빠르게도 눈치를 챘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차트 분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보통 부정적인 흐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음봉 또는 윗꼬리 이런 것들은 보통 이거는 매물이고 이거는 저항이고 우리가 계속적 분석을 하잖아요. 이거는 안 좋은 것이라고 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갭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그거를 다시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차익 매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물 소화였네, 이런 식으로 그때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초가의 형성이나 장중에 중요한 가격대로 회복하냐 회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의 해석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스터 블루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한가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하지만 아쉬운 거, 일단은 거래 대금이 일찍 상한가를 닫아서 그런지 몰라도 1,000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 2등주로 올라왔었던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좀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빠졌어요. 원래는 보통 테마주들이 함께 움직였을 때 보통 2등주, 3등주 대부분 또 같이 좀 버텨주는 모습들, 꼭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한 10%, 20% 이상 꺼내서 좀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왜냐면은 핑거스토리만 조금 올라왔다. 그래서 이 종목만 좀 올라왔는데 얘도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은 이렇게 주차를 해놨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얘도 매물 소화 이후에 올라가 주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시장의 참여자들은 거의 미스터 블루만 좀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도 내일 만약에 갭이 뜨면은 오히려 갭 뜨고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음 타점이나 다음 눌림을 좀 천천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반가운 테마 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거, 자, 인선 정보가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원격 진료로 한때 이때 올라갔었죠. 원격 진료,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뭘로 올라왔냐? 역시 제가 말씀드렸었죠. AI가 묻어야 된다고. 요즘에는 AI가 묻어야 됩니다. 우리 또 세력 형님들도 기다렸어요. 언제를 기다렸냐? 반도체 AI가 조금 꺾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 오전만 해도 반도체 AI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형님들이 이때 올려야 관심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인성 정보랑 몇몇 종목들 웹툰이랑 처음에 막 치고 올라가거든요. 왜냐면은 오늘의 주도주는 내가 될 거야 하면서 서로 세력 형님들끼리도 약간의 이런 또 자리싸움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인성 정보도 자리상으로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오늘 상한가가 4,000원에 딱 마감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야? 종가상 신고가네. 그죠? 이때 전에 만들었던 먼저 상승이 나왔던 이 가격대에서 종가상 신고가를 만들어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4,300원이 돌파가 나와주면은 사실상 전고점 돌파가 좀 깔끔하게 나오는 자리라서 보통은 이렇게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준다? 보통은 한번 또 우리 많은 형님들의 트레이딩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형님들에게 조건 검색식 띠링띠링 울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한번 억지로라도 돌파를 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식의 흐름들이 SFA 반도체나 고영이나 등등 코세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4,300원 근처로 갈 때 또 우리 돌파하시는 형님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고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번쯤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관련해서 재료는 이게 왜 AI가 붙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성정보의 강세는 이제 GPT 스토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격 의료가 대중화되는 시대에서 GPT 스토어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원격 의료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하고
하고 있는 곳이 인성정보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와 함께 거래대금은 약 1,400억 가까이 터져줬고 그 외에 이등주 같은 종목들은 비트컴퓨터가 이 종목도 방금 그거랑 비슷하네. 그죠? 핑거스토리처럼 정거점 부근에 살짝 주차해 놓은 모습. 역시 이등주들은 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가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유비케어도 비슷하게 정거점 부근에 올려놓은 모습인데 2등주 3등주를 조금 보기에는 거래대금이 100억밖에 터지지 않아서 애매하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웹툰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2등주 3등주의 상승폭이 나쁘진 않네 정도 그 정도 차별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AI 반도체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그 다른 테마주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다면은 이런 또 원격 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툰이 있고요. 웹툰 그 다음에 이거 자택근무 관련해서 올라왔던 다 AI가 묶긴 했습니다. 뭐 도전비전, 알소프트, 4CS 단일가 풀리는 시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역시나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네, 코세스도 거래대금 거의 2천억 터져주면서 코세스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중요한 자리냐? 얘도 지금 봐봐. 딱 정고점이잖아. 이거 다 각을 재는 것 같아요. 상한가 가기 전에 이미 계산을 다 해놓고 여기서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갈 수도 있는데 이미 계산 다 해놓고 딱 요 정도 주차해놓고 상한가를 가면은 정고점 근처니까 요 정고점 근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상담하시는 형님들 강하게 들어올 거고 그럼 갭이 잘 뜰 거고 그거를 계산해서 상한가를 갔을 때 가격이 어디냐 그러면은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냐 아니냐 이것도 다 수싸움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코세스랑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에서 다 나와줬다는 거 상따를 혹시 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리를 보고 상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날 거래대금이 더 터질지 아닐지 여부를 또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산까지 아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조금 차트 분석 또는 내가 굳이 이렇게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 차트 흐름 정도를 예상을 시나리오를 몇 개 세워보면서 내 전략에 맞게 좀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는 있겠죠. 오늘은 조금 너무 시황 얘기만 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주도주나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을 좀 차트 분석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트 분석 위주로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따른 또 의견들도 간단하게 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주도 테마라고 보기에는 딱히 없었어요. 그죠? 오늘 제주 반도체도 거래대금 또 4,800억 터져주면서 야 오늘까지도 이렇게 5일선 반등 세게 나와줬죠.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해서 아마 이 종목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하나 최근에 이렇게 눌렸을 때마다 반응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해도 우리 또 단타 하시는 또 형님들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여전히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그 외에는 말씀드렸던 테마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따따상을 그냥 가볍게 갔습니다. 따따상, 우진엔텍 뭐 차트 보이지도 않죠? 점이라서 그래요. 점이라서 차트가 보이지 않는 거지 300% 오르고 끝났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은 접근하시면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 외에는 뭐 오늘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하이닉스는 그래도 대부분 회복이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1.6% 하락이 나왔습니다. 요것 때문에 살짝 반도체가 오전에 꺾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잘 올라와 준 거는 좀 놀라웠다. 여전히 AI 생성형 AI 같은 종목들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폴라리스도 5일선 반등 또 세게 나와주면서 계속 여기 관련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역시 차트가 버티는 데에는 또 수상한 이유가 있나 했더니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장중에 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9%까지 왜 어제 테마는 애매해도 차트 베이스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딱 차트에서 보이시죠? 정고점 돌파해 놓고 전날 상승형 음봉이자 밑꼬리가 달린 이렇게 음봉의 형태 그러면은 종가상 얘도 또 신고가잖아. 종가상 신고가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죠? 거래량은 오히려 전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매물을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고 일부가 또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음 반등까지도 어느 정도 노리고 있지 않을까. 또 여기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여기서 좀만 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양음량의 패턴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차트 패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초전도체도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얘도 거의 주도주급이죠.
왜냐면은 거래대금 3천억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파워로직스는 단일가에 걸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얘는 그냥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왔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뉴스입니다. 믿을 곳은 역시 반도체다. 반도체에 돈 계속 몰리고 있다. ETF로 포함해서 자금 유입 규모가 지난해 월간 최대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해만 들어도 굉장히 빠르게 반도체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 야, 이러다가 오히려 많이 몰려서 버블이라고 생각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지, 아니면 정말로 버블이 형성되는 초입 구간일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트럼프 바이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자 대결 시 11%포인트 차이가 난다는데, 미국에서도 사실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만만치 않긴 한데 아무튼 바이든이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것도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관련주 뭐가 있을까? 대북주 또 가는 거 아니야? 대북주. 갑자기 또 김정은 얘기 꺼내면서 어떤 또 이슈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거 외에는 우리가 또 예전에 한번 했었던 신재생 쪽이나 이쪽이 또 어떻게 변동성이 생길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좀 천천히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런 또 뉴스 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주식과 크게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출생아 사망자 추이가 지난해 11월에 같은 달보다 오히려 사망자가 훨씬 많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 1만 2천 명이 자연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출생 관련해서 정책이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체크해 볼 만한 거. 그리고 꿈의 신물질 초전도체, 한국에서 진짜 나올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초전도 기술 촉진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반응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구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것도 사실 관련주는 딱히 없어요. 포켓몬보다 재밌네, 펠월드. 요게 게임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궁금하긴 한데, 너무 대놓고 포켓몬 따라하긴 했거든요. 다 비싸게 그려놨어. 조금씩만 바꿔놨어. 네, 이게 완전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스팀에서 동시 접촉자 수가 배틀그라운드에 이어서 2위, 동시 접촉한 사람들의 수가 최대 186만 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거는 거의 유명한 게임사가 아니거든요. 소규모 게임사에서 제작사에서 만든 건데, 이 정도 기록은 거의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한 번씩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맨날 리니지 라이크만 만들어서 이게 참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이런 뉴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에 따라서 또 변동성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반도체, 원격 진료 등등등 이런 테마들 새롭게 조금 움직였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거기 내에서 투자 전략 고민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여기 주덕 아카데미 검색하면은 나오니까요. 여기에서는 정기적으로 차트 강의부터 종목 선정부터 디테일한 것들 최대한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나는 시황만 간단하게 체크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만 보시면 되는데, 좀 더 단기 매매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주덕 아카데미. 자, 그리고 마지막 명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언 말씀드려야 되는데, 맞아, 요거 또 까먹을 뻔했다. 뭐냐면, 자, 여러분들 댓글 참여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인간 지표로서 활용하기도 하고 집단 지성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어떤 댓글? 무조건 여기 죽더라도 여기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난 지금 이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테마, 섹터 하나만 딱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고다, 이거 무조건 난 매매하고 갖고 있고 난 무조건 풀베팅이다 하는 거 하나만 생각해서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무리하지 마라. 한 번에 팔자 고치려 하지 마라.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거,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뭔가 빠르게 성공하려고 하고 조급함 때문이거든요. 빨리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거야. 무슨 마음인지는 다 알죠. 하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또 무리하게 빠르게 또 팔자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거의 95%는 다 반대로 가거든요. 참 이것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 마음을. 오히려 내가 더 빠르게 팔자를 고치고 싶다면 더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 천천히 가는 거 같지만 길게 놓고 뒤돌아보면은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